자, 오늘 다뤄볼 분석 자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를 덮친 거시경제, 금리 충격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지요. 하지만 이 엄청난 혼란 속에도 트레이더들을 위한 전략적인 기회들이 분명 꽁꽁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독해낼 수 있을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오늘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시장 충격에 대한 기술적 진단부터 시작해서 거시 및 미시적 요인, 섹터별 변동성, 그리고 파생 상품과 현물 시장 전략을 거쳐서 마지막 전술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시장 충격에 대한 기술적 진단입니다. 우리가 방금 겪은 이 충격의 실제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한 수치로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수치가 주는 엄청난 무게감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3.25%나 곤두박질 치면서 정확히 7,271.66에 마감했거든요.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황이 진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 패닉 상태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무려 6조 2,853억 원을 시장에다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건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탈출 러시였죠. 이렇게 자금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간 데에는 다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97.80원까지 고통스럽게 치솟아 올랐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환율 상승 압력이 결국 외국인 자금 이탈에 제대로 기름을 부어버린 완벽한 방아쇠 역할을 한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 고시 및 미시적 요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을 몰고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밖과 안 두 가지 렌즈로 쪼개서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밖으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서 4.6%를 뚫고 30년물은 5%대에 진입하는 등 엄청난 매크로 압박이 짓누르고 있죠. 거기다 중동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쳤고요. 그런데 안으로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노조가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리스크를 키우면서 EPS 훼손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불매 운동으로 ESG와 오너 리스크까지 터졌습니다. 무거운 글로벌 매크로 위기와 아주 구체적인 국내 기업 리스크들이 정면 충돌하면서 아주 기묘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섹터 변동성 탐색입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 구조적 슈퍼사이클이라는 튼튼한 구명정을 찾아야 할 때죠. 폭락장 속에서도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아주 확실한 구명정들로 잽싸게 갈아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를 먹고 자라는 전력망 기기와 LNG, VLCC 같은 조선업은 무려 10년짜리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올라탔거든요. 여기다 북미랑 유럽에서 엄청난 수출 성장을 뿜어내는 K-뷰티, 방산과 피지컬 AI 로봇, 그리고 서클의 수익 다변화로 주목받는 RWA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친구들은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끄떡없는 구조적 승자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AI나 반도체처럼 잘 나가는 섹터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당장 기판 쇼티지 같은 단기적인 공급망 병목 문제도 골치 아프지만 진짜 무서운 건 중국 CXMT가 무려 7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장기적 위험 요인이니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 파생상품 시장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플레이북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트레이딩 전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불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장착해야 합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걸로 예상될 때 하방 리스크는 아주 꽉 틀어 막으면서 수익을 노리는 옵션 전략이죠. 지지선에서 시장이 더 안 빠지고 하방 경직성을 보일 때 써먹기 딱 좋은 아주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지금 파생 시장에선 여러분의 리스크와 기회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 외국인 매도 압력까지 겹치면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은 그야말로 원금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늪에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과매도 물량이 청산되면서 코스피 7,000포인트나 선물 1,100 같은 강력한 지지선이 딱 버텨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때가 앞서 말씀드린 치밀하게 계산된 불스프레드나 홀드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할 완벽한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5번째 파트는 현물 시장 전략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종목 선별의 시간이 온 거죠. 현물 트레이더 분들이 지금 가장 유심히 보셔야 할 핵심 기술적 지표가 바로 ADR, 즉 등락 비율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수치가 70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그냥 장이 좀 빠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이 정말 드물고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 다시 말해 본격적인 바닥권 줍줍 구간에 훅 진입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울려대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센티먼트가 확 무너진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실적은 안 나오는데 비중만 차지하던 중소형주들은 지금 당장 가차없이 개조해서 덜어내야 합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도 2028년으로 밀려버렸잖아요. 이런 모멘텀 빠진 곳에선 빨리 발을 빼야죠. 대신 이 극심한 과매도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대장주들이나 한미반도체처럼 확실한 구조적 성장주들을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싹 쓸어 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전술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우리가 웅크렸던 방어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적 재편에 나서야 할 구체적인 시간표와 전망을 짚어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캘린더 켜시고 이 날짜들 꼭 메모해두세요. 특히 5월 26일, 이날이 바로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 우위에서 점진적인 매수 우위의 강세장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정확한 피벗 포인트가 될 겁니다. 5월 21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 거대한 촉매제 역할을 해줄 거고요. 이어서 27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되면 엄청난 수급이 쫙 밀려오면서 반등세에 쐐기를 박아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액션 플랜은 딱 이 3단계로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첫째, 실적 없이 희망 고문만 하는 중소형주들은 미련 갖지 말고 당장 손절하고 비중 팍 줄이세요. 둘째, 그렇게 확보한 자본을 전력 인프라, K뷰티,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실적 가시성이 뚜렷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아주 뾰족하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환율 1,500원 저항대가 확실히 뚫리고 안정될 때까지는 성급하게 공격적인 파생 전략에 뛰어들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데이터가 5월 26일을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반등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기회를 온전히 다 잡아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재편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여러분의 다음 분기 계좌 수익률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